아, 들리냐? 왜 항상 마이크 소리 테스트 할 때 눈을 보게 되지? 다 왔나? 그 두 놈은 끝까지 안 오네. 그지? 안 보이지 지금? 예. 형벌론 딱 보니까 뭐 얼마나 간단한 줄 알겠지. 예. 자, 이거는 사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출문제 보고 그냥 암기만 하면 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 정도로 간단한 거. 자, 360페이지. 형벌의 개념. 이런 거 지금 보고 있으면 안 되지. 형벌의 개념. 지금 보고 앉아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형법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첫 번째 주부터, 예, 형벌의 개념, 그 다음에 범죄의 개념 살펴봤었습니다. 막 그냥 그 정도, 상식적인 내용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되고, 보안처분과의 구별. 보안처분도 신종형벌이라고 했잖아. 다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거 갖다가 지금 막 외운다. 형법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자, 그 다음 형벌의 목적, 응보형론, 목적형론. 예, 좋은 말인데 미안하지만 볼 필요 없습니다. 시험하고 관련성 1% 미만짜리야. 시험하고 관련성 1% 미만짜리는 볼 필요가 없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밑에 있는 법조문입니다. 대한민국 경찰관이 대한민국 형벌 종류를 모른다. 개망신 당하겠지. 예, 그래서 한번 봐봐. 41조 봐라. 이거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갖다 이것처럼 뭐 두 문자로 뭐 사형, 징역, 금고, 에이, 이렇게 두 문자 따가지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1호부터 9호까지 형벌 종류가 딱 나열되어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 형벌 종류는 이런 9개다. 그 정도 일단 체크하고요. 그 다음 1호부터 9호까지는 중한형벌부터 가벼운 형벌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제일 가벼운 게 뭐다? 몰수다라는 거. 제일 무거운 게 사형이다라는 거. 뭐 그 정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상식적으로 좀 알아둬야 될 게 2호, 3호 보면은 2호에는 징역, 3호는 금고가 되어 있다. 그지?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 알고 있나? 알고 있나? 몰라? 징역과 금고의 차이점. 피고인이 감옥에 들어간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통점인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피고인을 감옥, 교도소 보내서 강제로 일을 시키면 그게 징역이고요. 강제로 일을 시키지 않으면 그게 금고야.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징역하고 금고 거의 동종 형벌이다라고 볼 수 있지. 뭐 그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포인트 잡아야 될 게 6호가 뭐야? 6호가 벌금이라는 건데, 벌금 그 6 앞에 슬래시, 요게 옛날 옛적에 한번 나왔던 그런 지문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가면 봐봐라. 그 앞에 6호 앞에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어떤 자격을 갖다가 박탈하는 조치 또는 영원히 없애버리는 조치를 말하는데, 머릿속에 기억하자. 우리 대한민국은 명예보다 돈을 더 중요시했나? 우리 대한민국 전통적으로 아니지. 돈보다는 명예를 더 중요시했다고. 이 점은, 자,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어떤 명예적인 자격을 갖다가 박탈 또는 영원히 뭐 상실 또는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인데, 우리 대한민국 형법 체계에서는 명예형이 돈과 관련된 벌금형보다 더 중하다라는 거, 그 정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다. 그래서 6번 앞에 자격상실 자격정지가 위치되어 있다는 거, 명예형을 갖다가 더 중하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뭐 맨 마지막 7, 8, 9, 뭐 구과몰, 이 정도는 그냥 두 문자로 알아두면 더 좋을 것 같고, 구과몰. 그 다음 뭐 구류가료 뭡니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예. 이제 9개 형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 막 그 정도만 기억해도 충분할 것 같다. 일단은. 그 다음에 361 사형.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은 66조 이겁니다. 사형은
형무소 내에서 자 교수에다가 동그라미 꽝. 요것도 옛날 옛적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교수. 우리나라 원칙적인 사형집행 방법은 목매달아서 죽이는 거 교수입니다. 참수 아니지. 예. 그리고 대한민국 형법에는요 예외적으로 총살형이 있어. 물론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형법이 아니라 군형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이 사고를 쳤다. 근데 그 군인의 사형 집행 방법은 총살형입니다. 그 밑에 봐봐라. 군형법에서는 총살형 줄박.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사형 집행 방법은 두 가지다. 교수형 방식과 총살형 방식. 됐나? 옛날 한 30년 전 기출문제다. 근데 이게 이거 시험에 또 나오겠지. 그런 차원에서 암기한다라기보다는 경찰관으로서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알아두라고. 그지? 그 다음 나머지는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362 사형존폐론. 자, 사형은 현재 존재합니다. 이것도 옛날에 시험 문제 나왔어. 사형제도는 위헌일까 합헌일까? 빨리. 우리 대한민국 사형제도 위헌 합헌. 합헌이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 예, 합헌이다. 뭐 그 정도 기억하면 돼.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밑에 그 위에 봐봐라. 알고 가기, 모르고 가기. 알겠나? 법정형에 사형 있는 범죄. 야,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외우지 마라. 다만 막 이거는 법조문 문제니까 집어치워라. 예, 외우지 말고 일단 사형은 합헌이다. 뭐 그 정도. 그 다음 사형의 개선은 형사정책에서 배우는 거지 형법에서 배우는 거 아니다. 넘어가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건 나왔습니다. 자유형. 상식으로 알고 알아둬야 돼. 예. 42조 봐봐. 자유형은 요거 감옥에 가두는 조치 두 가지. 뭐야? 징역, 금고. 예, 그 두 가지입니다. 한번 보자. 42조. 징역 또는 금고는 차이점은 아까 말했다.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현관펜. 좀 귀찮더라도 지금부터 나오는 그 숫자들 있지. 귀찮더라도 암기를 해놔야 돼. 현관펜으로 전부 다 팍팍 박아놔. 1월 현관펜 1개월이죠. 예, 1개월 이상 50년 이하 현관펜 딱 박아. 50년? X 쳐라. 깜빡 속을 뻔했네. 50년이 아니고 뭐 30년 오타다 이거. 50년이 아니고 단 그 맨 뒤에 있잖아. 50년 요거는 맞아. 예, 근데 1개월 이상 30년 이하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유기징역, 유기금고 원칙이야. 30년 이하로 한다. 자, 아까 실체적 경합 장기의 2분의 1 가중한다고 했지. 이렇게 가중할 때는요 30년 넘길 수가 있습니다. 30년 넘길 수가 있어. 50년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50년은 맞는데 가중 동그라미 50년 동그라미 1월 이상 50년 이하가 아니라 30년 이하다. 예, 원칙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구류 아까 뭔지 궁금했지. 단기징역 단기금고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구류는. 자 봐라. 며칠 이상 현관펜 1일 현관펜. 이거로 또 장난치대. 1일이다 1일. 1일 이상 30일 이하야 미만이야. 30일도 현관펜 미만도 현관펜. 요걸로도 옛날 장난쳤어.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질문 내버렸다. 그걸 때리지. 그 다음 징역. 아까 내가 말했잖아. 징역은 일 시키는 거라고. 예. 금고는 그냥 감옥에 가둘 뿐 일은 안 시킨다고. 자, 징역은 형무소 내 구치하여 정력에 복무한다. 참 유식한 표현이다. 그지? 예, 정력, 노동. 이겁니다. 노동. 근데 지금 봐. 자꾸 형무소 이런 말 나온다. 그지? 이건 일본 용어다. 일본 용어. 아직 그 개정하라는 건 안 개정하고, 개정하지 말라는 건 개정하고, 하여튼 가관입니다. 국회의원들 뭐 여당 싸운다고 이런 거 눈에 안 들어오겠지. 이게 지금 언제적 다는데 아직도 쓰고 있다. 교도소 이래야지. 교도소. 현재형으로 바꾸면. 그 다음 68조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예, 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고. 자유형의 의 다 알고 있고요. 그 양가로 2번 봐봐. 이미 법조문 체크한 건데 다시 한번 더 확인 학습하자. 두 번째 줄 봐봐라.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 이거 다시 한번 현관펜 봐라. 이게는 또 제대로 나와 있다. 근데 왜 법조문
법조문에서 왜 오타가 나왔지? 그대로 복사 붙였기라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 형을 가중할 때는 이제 50년 맞죠? 그 다음에 권고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외우지 마라. 구류 아까 법조문 체크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넘어가자. 그 다음 자유형의 개선 이런 것들은 형사정책에서 배우는 거다. 형법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재산형 뭐 벌금이겠지. 예, 벌금 이것도 숫자 좀 귀찮더라도 예, 현관패 딱딱 쳐놓고 무조건 암기. 자, 벌금은 5만원 이상에다가 현관패. 우리나라 최고액 지폐가 이지. 그러니까 5만원 이상이야 벌금은. 그 다음 감경하는 경우는 5만원 미만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벌금형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이 자수를 하면 혜택을 줘야 되잖아. 그 다음에 왜 친해짐의 사건 중지미수 필요적 감면이라고 했잖아. 그런 어떤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라는 당연한 규정입니다. 감경에다가 줄박 5만원 미만 줄박. 요것도 옛날에 한번 나왔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보는 법조문에 나오는 숫자들은 전부 다 암기해야 된다. 좀 귀찮더라도. 그 다음 벌금과 가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예, 이것도 현관편 30일 내 한 달 줍니다. 원칙적으로 30일 내에 납입해야 한다. 만약에 30일 내에 납입 못하면 어디로 간다? 유치장을 합니다. 그렇지. 아, 이건 노역장 유치라는데 그 노역장 유치장으로 간다. 이것은 노역장으로 표현됩니다. 자, 단 벌금을 선고할 때는 자 동시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라. 판사가 뭐 1,000만원 벌금을 선고할 때는 1,000만원 벌금 내지 못할 때 바로 예, 노역장에 가두기 위해서 노역장 기간까지 설정을 딱 해놔야 돼. 미리. 예, 자, 그 표현입니다. 동시에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 줄박 명할 수 있다. 몸으로 때우는 그런 장소지. 예. 그 다음 2번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이제 그 노역장 기간이다. 1일 이상. 자, 이걸로도 옛날에 장난쳤다. 아까 우리 유기징역 1개월 이상이었지. 근데 이거는 1일이야. 예, 1일 이상. 그 다음에 3년 이하 현관펜. 노역장 유치 기간입니다. 지금 엎조리는 것은 과료는 이제 그 벌금의 좀 약한 형태다라고 생각하면 돼.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1일 이상 30일 미만 현관펜 이하 이렇게 해가지고 또 틀린 지분 내고 막 그런다. 70조 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렇지. 유치기간 동그라미 정하여 동시에다 동그라미. 벌금형 선고할 때 동시에 유치기간까지 미리 설정해두라고 했지. 그래야지 벌금을 갖다가 납입하지 않자마자 바로 그냥 가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70조 1항 했고 2항 미안하지만 이거는 숫자 기억하지 마라. 숫자 기억하지 마. 70조 2항 최근에 새롭게 이제 개정되어서 들어갔습니다. 왜 옛날 뉴스에서 황제노역 판결 들어본 적 있지? 황제노역. 옛날에 그 지방에 있는 그 지방 판사들하고 그 지방에 있는 소위 말해서 지방에 있는 돈 좀 있는 졸부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지방 판사들이 그 졸부들 뭐 횡령 배임을 저지른 그 졸부들한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어떤 식으로 선고했는가 하면은 정말 그냥 골 때리는 식으로 선고했습니다. 항상 이제 평소에 술을 사주지. 항상. 예. 왜? 얘가 이제 사고 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술을 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졸부가 이제 횡령 배임으로 재판을 받아. 평소에 술을 갖다가 대접했던 그 판사가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고합니다. 자, 이제 졸부, 유죄, 또 야, 설마 유죄인데 무죄. 그 정도 양심은 팔지 않겠지. 이놈의 자식이. 유죄 판결 선고합니다. (1억) 벌금 유죄 판결 선고하는데 자 이제 노역장 유치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1억 벌금 유죄 판결 선고해 놓고 특히 요 졸부 있잖아. 돈 많은 저 졸부들 노역장 유치 기간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1일에 1,000만 원씩. 그럼 얘는 며칠 동안 10일만 있으면 돼.
여러분들은 1억을 갖다가 납부를 하겠나? 그냥 10일 동안 몸을 때우겠나? 야, 평범한 사람이 하루 열심히 벌어서 1,000만 원 벌 수 있나? 말도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했다니까,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함부로 이렇게 노역장 유치기간을 갖다가 네 멋대로 설정하지 마라, 그런 뜻으로 개정해서 들어간 게 바로 요 조문이야. 근데 봐라, 지금은 1억 이상 5억 미만은 무조건 뭐 300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 빼도 박도 못하게, 이렇게 못하게. 이 뭐고 이거 30일이면 말도 안 한다. 그냥 10일만 몸으로 때우면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근데 외우지 마. 뭐 이거 가지고는 장난 안 칠 겁니다. 그 옆에다가 황제노역 판결 이래 적어 놓으면은 이 법조문 의미가 무엇인지 알걸. 그 다음 71조는 볼 필요 없습니다. 예, 볼 필요 없고, 밑에 내용은 볼 필요 없고, 그 오른쪽 한번 봐봐. 벌금형의 개선책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것도 옛날 내적에 나왔었어. 예, 옛날 내적에 나와가지고 딱 그 기출문제, 예, 기출문제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만 공부하자. 이것도 사실 형사정책 문제야. 형법 문제가 아니라. 자, 일단 보자. 일수벌금형 제도하고 벌금분납제도하고 연결하고요. 그냥 이렇게 적어 두십시오. 벌금할부제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결정적인, 우리 밑에다 적어라. 우리나라는 미채택. 벌금할부제도, 우리나라는 미채택. 뭐 이렇게.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올 거예요. 지금은 또 법이 약간 개정됐어. 그 나중에 이제 원칙적으로 뭐 일수벌금 이런 거는 이제 미채택이다. 근데 이 비슷하게 이번에 비슷한 것을 이제 법이 약간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도입한 경우는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로도 이렇게 납부할 수 있게끔. 그거는 나중에 지금 부탁해놨으니까 나중에 프린트 보면서 내가 설명하도록 하지. 일단은 원칙적으로 일수벌금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 미채택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기출문제 보다 보면은 이런 문제 나올 거야. 뭐 일수벌금형제도 우리나라 채택하고 있다. X. 일수벌금이 뭔데요? 1일당 얼마씩 내는 거. 1일당. 넘어갔어. 중요한 건 아니다. 그 다음에 과료. 자, 과료는 아까 벌금이 조금 가벼운 형태라고 했지. 자, 현관펜. 2,000원에다가 현관펜. 요거 옛날에 1,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지문 만들고 그랬다. 2,000원. 형벌에도 자존심 있다. 그지? 1,000원은 너무 적다. 그래서 2,000원 이상부터 시작하는 거라. 5만원 미만. 아까 벌금은 5만원 이상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과료는 그거보다 조금 가벼운 형태다 보니까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 다만 1,000원은 너무 작다. 그 다음 저 밑에 과태료. 네 연번호 한번 봐봐. 야, 과태료하고 과료하고 구별을 갖다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태료는 그냥 행정조치일 뿐이다. 과태료 100번 받아봐야 정가 절대 기록 안 됩니다. 알겠지? 예, 과태료는 절대 형벌이 아니야. 과료가 이제 형벌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몰수 한번 보죠. 요게 이제 시험에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요 뒷부분에서는. 몰수. 많이 들어봤을걸? 구가몰. 9개 종류형 중에서 가장 가벼운 조치를 이제 몰수라고 하는데, 자,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갑이 A를 칼로 살해했다. 범행 도구잖아. 몰수해야 되겠지. 예, 그래, 이런 범죄와 관련된 어떤 물건들을 갖다가 국가가 강제적으로 빼앗는 조치를 몰수라고 말한다. 자, 그런데 자, 일단 요거부터 접수하고. 범행도구 칼은 범행도구 칼은 몰수한다일까 몰수할 수 있다일까? 좀 더 유식하게 필요적 몰수일까 임의적 몰수일까? 임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범행도구는요 임의적 몰수야. 임의적 몰수. 몰수할 수 있다고 됐어. 나중에 법조문 확인할 겁니다. 근데 예외가 없으면 심심하겠다, 그지? 예외적으로 필요적 몰수인 경우가 형법에는 딱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그것만 암기하면 되지.
필요적 몰수 3개. 그게 뭡니까? 마약. 너무 이거는 중환범죄잖아요. 그 다음 2번 공무원이 받는 거 뭐? 뇌물.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생소한 범죄일 겁니다.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재물. 소위 말해서 이거는 취득한 뇌물이 아니라 취득한 재물 이렇게 해야 된다. 뇌물은 공무원이 받는 거. 요 배임수재죄는 민간인이 범하는 겁니다. 즉, 이 범죄는요, 민간인 뇌물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민간인 뇌물죄. PD, 뭐 SBS PD든 KBS PD든 MBC PD든 옛날에 전부 다 한 번씩 이 범죄 사고 한번 쳤다.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 연예인들, 매니저들로부터. 뭐야, 우리 그 기획사 소속 연예인 좀 띄워줘. 라고 하면서 또 출연 좀 자주 시켜줘. 라고 하면서 매니저들이 PD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잖아. 그러면 돈을 낼름 받았다. PD는 배임수재죄로 처벌이 됩니다. 근데 PD가 공무원이냐? 공무원 아니지. 민간인입니다. 사인입니다. 사인인데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자가 이런 약간 부정한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그때 성립하는 범죄가 배임수재죄라는 거. 나중에 강론 재산범죄, 이제 다음 주부터 강론 들어갈 건데, 강론 재산범죄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판례들이 많을 겁니다. 결국 이것도 처벌불처벌 안개하면 돼. 요런 거 가르쳐 줄까? 판례 표현 중에 돈, 금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처벌이야 불처벌이야? 그냥 처벌 찍으면 된다. 예, 그냥. 근데 간혹 가다가 돈, 금전, 뭐 금원 이런 금자가 들어갔는데 예외적으로 신의 아들로서 불처벌되는 경우가 있지. 그런 것들만 현갑에 딱딱 치고 안개하면 되지. 얼마나 간단한 범죄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자, 이제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마약 뇌물 배임수재죄로 취득한 재물, 이것도 이제 사적 뇌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런 범죄로 취득한 것은 한다야 몰수한다. 법 조문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알고 그 다음 그러면 이렇게 뭐 임의적으로라도 몰수할 수 있는 요건이 뭡니까? 이제 몰수 요건을 살짝 보자. 그 법조문은 아주 그냥 막 난삽하게 표현되는데 우리는 딱 2가지 요건만 기억하면 된다. 몰수하기 위한 요건. 하나는요, 범죄에 관련돼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범죄가 있어야 됩니다. 범죄가. 범죄 없는데 몰수 안 돼. 그런 건 없다. 절대로. 그 다음 둘은요, 반드시 그 물건은 범인 소유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러면 2가지 기억했지? 지금 당장 기억해라. 물어보자. 갑이 A를 갖다가 칼로 살해했다고 했는데 요 칼은 A 소유 칼이었어. 즉 피해자 소유 칼로 A를 갖다가 살해를 했습니다. 자, 이 칼은 몰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 범인 소유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금방. 그지? 법조문 확인하자. 자, 봐. 1항 범인 이외자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뭐라? 그러니까 범인 소유일 때만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범죄 후 범인 이외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야 내가 행한 편. 그 다음 1번, 2번, 3번이 사실은 범죄 관련 요건입니다. 범죄 관련 요건을 3가지로 표현해놨어. 3가지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범죄 관련이구나. 몰수할 수 있겠다. 그런 느낌만 가지면 돼. 범죄에다가 동그라미.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 관련 맞죠? 살인죄 사용한 칼을 말합니다. 그 다음 범죄 동그라미. 범죄행위로 인해 생활했거나 이거 뭐겠노? 마약. 그 다음에 위조 통화.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대가 동그라미.
그 1번, 2번 팔고 받은 돈도 결국 범죄 관련이지. 예, 그래서 뭐 요렇게 규정되어 있다. 근데 1, 2, 3번은 전부 다 요거야. 요거 범죄 관련 요건이야. 요거만 딱 기억하면 된다. 요 뭐 1호가 뭔지 2호가 뭔지 3호가 뭔지 에이 그딴 식으로 문제 안 낸다. 어떤 판례 케이스에서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 나오는데 그거 몰수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식으로 문제 나와. 그럼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은 웬간한 것들은 다 풀린다. 그 다음 49조 몰수는 타영에 부과하여 가한다. 부과하여에다가 동그라미 땅. 자, 몰수는 원칙적으로 이런 식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갑, 너 칼로 살해했네. 너 일로 와. 징역 50년 하지 말고 징역 30년 선고를 딱 합니다. 이게 바로 주형. 그러니까 몰수 앞에 있는 형. 이거 갖다 주형이라면 주형. 징역 30년 선고 딱 하고 그 다음 이렇게 유죄 판결 선고하고 그 다음에 뭐 칼은 몰수한다. 칼은 몰수한다. 이런 식으로 선고하는 거야. 그래서 주형 뒤에 선고한다고 해서 몰수를 갖다가 부과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원칙적으로 피고인한테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만 원칙적으로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안 돼. 갑, 너 무죄다 해놓고 몰수형을 선고한다. 에이, 이건 안 된다. 알겠지? 원칙적으로. 다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피고인한테 무죄인데 부과형 몰수만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단서 규정인데 이제 아주 예외다. 이거는 행위자에게 잡아 이런 말이 어딨냐? 유죄 재판을 안 해야 할 때도 줄바 몰수 요건이 있는 때에는 저 뒤에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대도 안 한 소리냐? 이런 경우는요 딱 예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야. 어리라는 애가 똑같이 칼로 B라는 사람을 갖다가 살해를 했는데 보니까 어른이 나이를 보니까 3살이야. 3살. 우리 배웠지? 3살짜리 꼬마의 살해는 구속요건 해당하지만은 위법성까지 해당하지만 뭐가 조각? 책임이 조각된다고 했잖아. 결국 이런 경우에는 3살짜리 꼬마에게 주형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나 없나? 야, 안 되지. 3살짜리 꼬마니까 무슨 죄? 무죄입니다. 무죄. 하지만 범죄 혐의가 없어서 무죄는 아니잖아. 어리니까 책임이 조각돼서 무죄지.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범죄 사용한 요 칼 몰수할 수 있다. 알겠나? 이런 경우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가지. 나머지 366페이지 웬간한 것들은 다 했을 겁니다. 니은번 했고 임의적 몰수 이게 원칙이고 B번 필요적 몰수 딱 3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지. 마약, 뇌물, 배임수재 딱 3가지만 기억한다. 그 다음 리얼번 몰수의 법적 성질 이런 거는 배우지 마. 배울 필요 없다. 미연번 몰라도 되고 몰수 요건 이미 그 2가지만 잘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 니은 말고 니은은 아까 했어. 그 다음에 디귿번 아니 압수는 수사 절차 과정에서 하는 조치고 몰수는 판사가 형벌 선고할 때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몰수에다 동그라미 하고 압수에다 동그라미 하고 몰수하고 압수하고 공통점은 숫자가 들어갔다라는 거 그 위에는 없어. 알겠냐? 뭐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몰수할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몰수는 형, 벌, 그 다음에 압수는 수사 절차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몰수의 대상, 기억, 니은 이런 것들 배우지 마라. 절대 배울 필요 없다. 넘어가시죠. 판례는 다음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368페이지 뭐 디귿번 심심할 때 그 밑에 있는 얘 있지.
얘를 보고 아 이런 경우 몰수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느끼면 돼. 판례 아니면 절대 보지 말 것. 그 다음에 5번 몰수효과. 당연히 당연한 걸 갖다 수술하셨는데. 자, 한번 보자. 형벌은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지? 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 하더라도 선고 형량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그 형벌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선고하는 거다. 뭐 당연한 소리를 서술해 놓고 있습니다. 네 번째 줄 끝머리 몰수에 관하여도 몰수도 형벌이잖아. 개별적으로 그 개별적만 동그라미 꽝. 그 다음 그 밑에 손가락 표시 봐봐. 아까 범인 소유 물건에 한해서만 몰수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그 범인에는 당연히 공범자도 포함될까 포함되지 않을까? 포함됩니다. 범인이잖아. 공범자도 범인이니까 포함된다. 자,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 줄박.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뭐 필요 없고 추징? 자, 몰수 추징은 그냥 형제가 아니야. 항상 그냥 같이 다녀. 그러면 추징은 뭡니까? 이겁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범죄와 관련된 물건, 몰수야. 몰수인데 그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 없어요, 지금. 없어. 다만 피고인 집에 가봤더니 뭐 그냥 그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갖다가 내다 팔고 받은 돈만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와 관련된 물건 자체는 없다. 범죄와 관련된 물건 자체가 있으면 몰수라고 하고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이 없어. 그래서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몰수 대상인 물건에 대한 가액, 돈을 갖다가 추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봐보자. 48조 봐봐. 1항 집어치우고 2항 한번 봐봐. 그렇지. 전항에 기재한 물건 몰수하기 불능에다가만 동그라미. 불능한 때는 가액을 추징한다. 줄 빡 꽂으시면 됩니다. 추징에다 동그라미 딱 치고. 이런 거. 아까 뇌물은 필요적 몰수라고 했는데. 자, 각 공무원이 어리라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는데 그 뇌물이 이제 금괴야, 금괴. 시가 한 1억짜리 금괴입니다, 금괴. 근데 이제 뇌물 받았다라는 사실이 이제 소문이 돈 거야. 그래서 이 공무원이 지금 뇌물죄, 즉 수뢰죄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몰수해야 되겠지. 몰수해야 되는데 원래 의뢰업자로부터 받은 그 1억짜리 금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어디다 팔았는지 뭐 바다에 던졌는지 모르겠어. 없어. 그래서 도저히 금괴를 갖다가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지. 그럴 때 우리 국가가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야, 니 그때 받은 게 금괴 1억짜리였지 1억만큼 돈 내놔라 라고 요구합니다. 그게 뭐다? 그게 추징. 자, 그 다음에 3번 뭐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조 문서 그런 것들은 그냥 그 부분만 찢어버립니다. 위조된 부분만. 그런 걸 갖다가 이제 폐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이거는 구경만 하면 돼. 그 다음 기억, 니은 집어치워라. 디귿번 안 봐도 되고 몰수불능 이런 거 절대 보면 안 됩니다. 아예 엑스트라 눈 베린다. 리얼번 이거는 봐야 됩니다. 형광펜 봐라. 내가 몰수 파트에서 웬만해서는 형광펜 준비하라고 안 하는데 자 요거는 반드시 형광펜. 판결 선고시에다 형광펜. 형법의 표준시는 무슨 시? 내가 그렇게 외쳤잖아. 형법의 표준시는 무조건 행위시다. 근데 이게 무슨 또 판결 선고시?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개소리일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형법의 표준시는 행위시의 예외야, 예외. 어쩔 수 없어. 요 장면만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느낄 거다 여러분도. 자, 갑이라는 이제 공무원이 어리라는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대. 어떤 일을 부탁받고 뇌물 받았는데 부동산을 뇌물 받습니다.
즉 집 한 채를 뇌물로 받아. 근데 얘가 뇌물 받을 그 당시 요 집 한 채의 시가가 한 1억 정도였대. 행위시 그 수레시, 그러니까 수레 정확하게 표현하면 행위시 시가가. 자, 나중에 딱 들킨 거야. 한 5년 뒤에. 그래가지고 5년 뒤에 이제 비로소 각 공무원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유죄지. 그 판사가 야, 너 유죄 판결 선고할 당시 요 집의 가격을 따져보니까 10배 불어났어. 10억이야. 근데 요 집은 지금 가 삽니다. 그래서 요 집 자체를 지금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추징을 해야 되겠다. 그지? 얼마 추징할래? 1억, 10억. 그렇지. 그거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지. 예. 선고 당시까지 요 뇌물로서 불린 가격 전부 다 빼앗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추징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 미연번 개별적에다가 행합비가 중요한데 지금부터 이제 몰수 추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판례를 보도록 합니다. 이제 수레죄 케이스를 들 겁니다. 업자, 공무원, 어렵자가 좀 잘 좀 부탁하자 라고 하면서 돈을 갖다가 1억 건네줍니다. 1억이 뇌물이다, 그지? 자, 용어 정리 안 하고. 돈 받았다, 수레자. 돈을 줬다, 정례자. 그지? 근데, 자, 이 공무원이 받은 1억을 갖다가 키워드. 전부 소비를 합니다. 술값으로, 그 다음에 기름값으로. 전부 다 이렇게 소비를 합니다. 자, 근데, 소문이 돌아. 얘가 뇌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얘가, 자기 이제 판면될까 싶어서 소비를 했어. 예, 소비를 한 이후에 은행으로부터 뭐 등등 기타 친척들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소비한 이후에, 이거부터 키워드다. 소비한 이후에 그 1억 금액 그대로, 1억 금액 그대로 정례자한테 반환을 합니다. 소비 후 반환. 의미 있을까 없을까? 의미가 절대 없습니다. 자, 의미가 없다 이 말은 이런 경우에 누구로부터 얼마 추징한다? 수레자로부터 얼마? 1억 추징합니다. 1억 전부. 반환했는데, 자, 소비한 이후에 반환한 그 1억은 원래 받은 뇌물이 아닙니다. 우리 판례 태도야. 원래 받은 뇌물은 어디 있어? 갑 배안에 있습니다. 갑 배안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여전히 네가 1억을 처먹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1억 전부 다 원래의 수레자로부터 수레자로부터 추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반환은 의미가 없지. 차라리 반환 안 하고 말지. 자, 그 다음 똑같은 케이스다. 1억 줍니다. 이번에는 소비라는 말 대신 예금을 했다라는 표현을 할 거야. 예금 또는 예치. 옛날에 이제 예금을 예치 이렇게 표현했거든. 예치, 예금 똑같은 말이다. 예치 후 반환한 거야. 소문이 돌아가지고 1억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술값, 기름값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예치를 해가지고 뭐 소문이 도니까 반환했대. 요런 경우에 우리 판례는요, 예금을 했다, 예치를 했다, 이자가 불어나지. 그래서 자기 예금 통장에다가 요 받았던 뇌물을 입금 딱 시키는 순간 소비했다고 봅니다. 이 말은 누구로부터? 1억 추징. 됐지? 여기까지만 볼까? 자,
누구로부터 1억을 받은 요 갑이 반환합니다. 이거 반환 이거 의미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요런 표현이 나오면 의미가 있어. 잘 받아야 돼. 출제 지문 중에, 자, 이런 표현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전부 수뢰자로부터 주장하는데, 요런 표현. 반드시 그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받았던 1억 그 뇌물을 반환했다. 요런 표현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요렇게 표현될 때도 있더라. 받았던 1억을 그대로, 예. 요것도 아이고. 디스가 아니지. 더, TH를 뜻하는 그라는 말이 나와야 돼. 그 뇌물을 반환했다. 받았던 1억을 그대로 반환했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 이런 표현이 나왔다라는 것은 갑이 1억을 갖다가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받지 않았다. 즉, 이 말은 이런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할 때 갑, 수뢰죄 유죄 판결 선고하면서 누구로부터 1억을 추정한단 말이야? 얘로부터 1억을 추정한다. 즉, 요런 경우라면 정례자로부터 1억 추정합니다. 됐지? 요런 표현이 나와야 돼. 이 안 돼. 이 뇌물을 반환했다. 그러면 이거는 수뢰자입니다. 수뢰자로부터 1억 추징. 반드시 요 말이 나와야 돼. 요 정도 하고 조금 쉬었다가 좀 붙여야 되겠지. 조금 쉬었다가 1시간이면 되겠나. 쉬었다가 가급적이면 1시간 내 끝내도록 한다.